그림과 같이 QA가 4 곱하기 10-6승, QB가 2 곱하기 10-6승, QC가 5 곱하기 10-6승 쿨롬의 전하를 가진 작은 도체구 ABC가 진공 중에서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B 도체구에 적용하는 이 힘은 구하면 물었습니다. 주임해지는 진공이며 여기는 A와 B 사이 거리는 2m, B와 C 사이 거리는 3m이고 여기에 전하량이 각각 얘는 4 곱하기 10-6승, 얘는 2 곱하기 10-6승, 얘는 5 곱하기 10-6승 쿨럼에 전하가 있죠. 그럴 때 여기에 B 구도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첩의 정리를 씁니다.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하죠. A 도체구와 B 도체구가 있다. 이럴 때 적용하는 힘의 세기, 이 B 도체에 받는 힘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 전하에서, A 구도체 전하에 의해서 B 구도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같은 플러스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힘인 F1입니다. F1을 고르고 또 이번에는 A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B와 C가 있다. 그럼 C 구도체에 의해서 B 구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반발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F2라고 쓰죠. 그럼 F1과 F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큰 거에서 장을 빼주면 바로 이 B 구도체에 받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F1과 F2를 각각 구해볼까요? F1은 거리는 2m이고 전하량이 4 곱하기 2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냥 막바로 쓰겠습니다. 쓸까요? 한 번 더. 언제나 앞에 비례상수는 4파이 필연제로분의 1. 거리 R1m로 쓰죠. 이 거리가 R1m입니다. 얘는 R2m가 3m가 되고. 그래서 R1의 거리의 지구배 반비례하고 전하의 구배 비례죠. QA 곱하기 QB가 되겠죠. 이게 F1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었고 거리는 2m이니까 2의 제곱분의 전하량 4 곱하기 2죠. 4 곱하기 2 곱하기 10-6승 곱하기 6승이 12승이 되었네요. 자, 그럼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2는 4가 되었고 지워졌죠. 그럼 2, 9, 18에다가 플러스 9승과 마이너스 12승이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무엇이 됐다? 18 곱하기 10-마이너스 3승이 되었습니다. 이게 F1입니다. F2로 구해보시죠. 얘와 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인데 F2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4와 2가 있으니까 2와 5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막바로 씁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은 하나의 상수이고 거리는 3m가 됐죠. 3m 거리의 제곱에 한비례하고 전하량이 9배 비례하는데 하나는 2쿨럼과 5쿨럼이죠.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10-12승이 됐죠. 왜? 마이너스 6승과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승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이는 3, 3, 9이니까 지워주고 지우겠습니다. 5이 10이 됐죠. 10 곱하기 9승과 12승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0 곱하기 10-3승이 되었죠. 자, 이 B도체구가 받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니까 힘 폴스는 큰 거에서 장을 빼주면 됩니다. 얘는 18이었고 얘는 10이니까 이게 크죠? 큰 거에 장을 빼주니까 18-10 곱하기 10-3승 공통이 있으니까 같이 나왔죠. 그러면 18-10이니까 8 곱하기 10-3승이 되었네요. 근데 모든 보기는 전부 다 10-2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다? 0.8 곱하기 10-2승이라는 힘의 크기를 얻을 수 있겠네요. 0.8 곱하기 10-2승. 한 번에 있죠? 0.8 곱하기 10-2승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힘에 대해서, 쿨럼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었죠?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Q1과 Q2 사이에 적용하는 쿨럼의 힘이 F일 때 이 부근에 좀 전에 Q3를 놓았을 때 Q1과 Q2 사이의 쿨럼의 힘을 F'이라고 쓰면은 F와 F' 어떤 관계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Q1 쿨럼의 전하가 있죠. 여기에 근접해서 Q2 쿨럼의 전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을 때 이 두 전하 사이 거리가 Rm이면 그냥 두 전하 사이는 힘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겠죠. 힘 F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F는 어떻게 된다? F는 4파 입시론제로 주임의 질의 진공이 입시론제로 분의 1 못에
거리의 최고의 분비례하고 전압 Q1 곱하기 Q2라는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근접해서 Q3로 왔다. 이랬을 때 이 전압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 이 F와 여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어떤 차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Q3를 놓으면은 이 전압과 이 전압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만약 Q2가 받는 힘의 세기를 구한다면 이때 이 전압과 받는 힘이 여기에다 이 전에서 힘이 반발이 또 작용해 줄게. 요 힘 F 프라임이라 해서 F라고 그냥 F0로 쓰겠습니다. 이제 3니까 3라고 쓰겠습니다. Q3에서 이 받는 힘이 있죠. 그럼 이걸 벡터적 합성이 돼서 이 크기는 이렇게 달라지지만 얘가 받는 힘은 달라지지만 원래 이 두 개의 전화했을 때 이 힘만큼은 이 힘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전화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는 어떤 여기다 전화를 갖다 놓아도 본래 전화 사이에 저는 힘의 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 전화에서 자기는 힘과 이 전화 힘의 방향이 합성해 줄 때 전체 크기는 변함이 있을지 몰라도 본래 이 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Q3가 없을 때의 힘이나 Q3가 있을 때의 힘은 어떻게 된다? 같은 힘이 되더라.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세기는 항상 변함이 없더라. F와 F'은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자기는 힘의 세기를 더해주면은 합성해서 힘이 변하지만 요 자체는 변함이 없더라. 이것이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힘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변함이 없다, 같다, 이것이죠?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어느 점전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를 처음의 전위의 2분의 1배가 되게 하려면 전화로동 거리는 몇 배로 하면 되는가? 거리를 변화시켜서 전위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Q콜롬에 점의 전화가 있을 때 이 점의 전화로동 거리 Rm 떨어져 있는 점에 이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된다? P점의 전위를 VP로 쓸까요? P점의 전위는 비례상수 4파이 2P로는 제로분의 1은 그냥 따라다니고 무엇에?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화의 비례하는 게 Q콜롬의 전화로 Rm 떨어지는 P점의 전위입니다. 이 전위를 2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위 P점의 프라임을 몇으로 줄인다? 2분의 1 VP를 처음의 전위에 2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처음의 전위에 이거 2분의 1로 줄이려면 이 거리는 몇 배로 해주면 되느냐, 변화시켜주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거리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거리를 2배로 증가시켜주면 전위가 몇 배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2분의 1로 감소하겠죠? 따라서 거리 R을 뭐로 변화시켜준다? R을 2배로 증가시켜주면 무엇은? 전위는 2분의 1로 감소하더라. 왜? 전위는 거리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거리를 2배로 증가시키면 전위는 무조건 2분의 1로 감소시킨다. 만약 거리를 3배로 증가시켰다. 그럼 전위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몇 배로 증가시킨다? 2배로 증가시키면 전위는 2분의 1로 감소하더라. 여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개의 임의점 300 이게 항상 앞에 있는 게 x, y, z가 됩니다. x축으로 3, yz는 0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하가 4 곱하기 10-9쿨럼의 전하가 놓여 있다. 이때 x축으로 6m, y축으로 4m고 z축으로 0m인 이런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전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는 벡터는. 그래서 전개의 세기 및 전개의 세기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를 산출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Z축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X, Y, Z 두 개의 축만 놓겠습니다. X축과 Y축.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놓을까요?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은 X축으로 3m인 것이죠. X축 3m. 그러니까 1, 2, 3m. 여기에 전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Q쿨럼에 전화가 놓여져 있다. Q쿨럼의 전화가 얼마이다? 얘가 4 곱하기 10-9승입니다. 4 곱하기 10-9승이 놓여져 있죠. 자, P점이 어디냐면은, 이 자유공간에서 P점은 X축으로 6m, Y축으로 4m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6m니까 3, 이게 1, 2, 3, 4, 5, 6m 여기네요. 6m. 그리고 Y축으로는 1, 2, 3, 4, 이게 4m입니다. 요 점과 여기 6m, 여기 만난 점, 요 점.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P점이냐, P점. 자, 그럼 이 거리는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몇 미터가 됐다? 이게 3미터가 됐습니다. 여기가 3연점에서 6으로 갔으니까 이 거리는 3미터가 됐죠?
요 거리는 이게 4m 아닙니까? 그럼 4m예요. 4m. 자, 그럼 이 거리가 나왔죠. 거리. 요 거리 R가 어떻게 된다? R의 벡터로 쓰면은 R의 벡터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R의 벡터는 뭐가 된다? 3. X축으로 3i가 되겠죠? i. Y축으로 4j가 됐죠? Y축은 항상 j가 따라다니는 것이니까 4j. 그래서 거리의 절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거리의 절대값을 구하면 3의 제곱, 4의 제곱의 제곱권을 취하니까 5m가 되었네요. 이것은 거리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크기로만 나타냈습니다.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죠. 벡터의 절대값. 자, 그럼 요즘에서 전개식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전개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정이니까 이게 단위 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개식의 방향, 이거 연장선이죠. 이렇게 진행되겠죠? 요 전개식 2의 크기와 그의 크기와 단위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개식이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전개식 2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구해보겠습니다. 2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거리의 제곱의 분비례하고 전하의 비례하죠. 자, 그대로 놓집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언제나 9 곱하기 10의 9승이요. 거리는 절대값 5m가 됐죠. 그럼 거리 5m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비례하는데 전하가 얼마입니까? 전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9승 없어집니다. 4, 9, 36을 5, 25로 나눠주니까 전기계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크기는 25분의 4, 9, 36 볼트 퍼 미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크기예요. 자, 방향을 묻는 것이다. 방향. 요 방향은 예, 단위 벡터를 묻는 거예요.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단위 벡터를 저는 R로 제로로 쓰겠습니다. 그냥 R로도 표시하는데, 뭐 A로도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할 수 있는데, A 제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R 제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아마 A 제로를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 표현에는. 자, 근데 이 단위 벡터는 무엇이다? 크기는 2이고 방향만을 표시하거든요. 그럼 단위 벡터는 무엇이 된다? 이 거리의 절대값이 있죠. 거리의 절대값. 이 거리의 절대값분의 거리 벡터를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의 정의거든요. 절대값으로 벡터량을 나눠주면 단위 벡터 크기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는 5m가 됐죠. 5분의. 단위 벡터는 얼마가 되니까? 3i 플러스 4j가 됐죠. 1 곱하기 3i 플러스 4j. 이걸 계산하면 항상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요거의 제곱 플러스 제곱의 절대값이 5가 됐죠. 5분의 5니까 1이 됐죠. 그래서 항상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고 방향만을 표시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 자, 그래서 단위 벡터는 5분의 1 곱하기 3i 플러스 4j가 됐고 크기는 25분의 36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5분의 36 크기가 되었고 5분의 1 곱하기 3i 플러스 4j에서 답은 1번이 되었죠. 이렇게 단위 벡터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기사시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시험에서 항상 단위 벡터가 나오게 됐더라. 내가 산업기사를 본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단위 벡터 이렇게 너무 벡터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기사를 본다 할 때는 조금 벡터에 대해서 염두에 좀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17번 가시겠습니다. 진공 중에 폐국면을 통하여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내부에 있는 점전화 대수압의 몇 배가 되는가? 항상 이것은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전개 중에서 임의 폐국면을 통해서 유출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폐국면 안에 있는 전하에 무조건 입출은 되면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총수는, 전기력선을 N으로 많이 씁니다.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된다? 전기력선의 총수 수 N은 무엇이 된다? N은 항상 폐국면 안에 있는 전하의 입출은 여러분의 1배가 된다. 라인. 이게 항상 전기력선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입실론 제곱분의 1배가 된다. 전하의 입실론 제곱분의 1배가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전하의 대수압은 몇 배와 같으냐? 전하의 입실론 제곱분의 1배와 같다. 전하의 입실론 제곱분의 1배와 같다. 그런 것이죠. 다 있으면 전하의 입실론 제곱분의 1배와 같다. 이거 쓰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18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아까 전기력선의 성질 10가지가 있었죠. 10가지 다 기억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맞죠? 전개는 단위 정전화가 받는 힘이 진행하는 방향이 전개의 세기의 방향입니다. 전기력선도 단위 정전화가 이동해서 그 선분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 방향과 전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동일한 값이 되는 것, 동일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한다. 맞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물이 수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선도 위에서 아래로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진행된다. 맞죠? 전기력선은 자신만으로서 폐곡선이 된다, 안 된다. 전기력선은 스스로 혼자서는 폐곡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는 만드는데 자기력선을 만드는데 전기력선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전기가 0이 아닌 곳에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만난다. 항상 도체는 무엇이 된다?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 되고, 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무엇이라 직교온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된 도체 표면과 전기력선 무조건 직교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전된 도체는 등전이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죠? 틀린 것은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중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고 밀도는 그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같다. 그렇죠? 전기력선의 밀도는 항상 그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같다. 즉 전개의 세기 2는 무엇이 된다? 전기력선의 수를 전기력선에 성한 면적을 나누면 이게 밀도가 되는데 전기력선의 밀도는 항상 전개의 세기가 같다. 이런 것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쓰죠. 미분기를 써서 수직성분의 미수한 면적으로 미수한 면적으로 통하는 전기력선 미수한 수량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가 같죠. 그래서 이 미수한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된다? 이걸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미수한 면을 통해서 유출되는 전기력선 수는 전기력선의 밀도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한 면적으로 곱해주면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수가 되겠죠. 총 전기력선 수를 구한다면 이게 적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여기 미분기가 있고 여기도 미분기가 있죠. 양변을 적분해 줘서 그 등식은 변함이 없죠. 미분 적분 없애주어서 전기력선의 총수의 누는 무엇이 된다? 전기력선의 밀도 2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한 면적을 전부 다 더해서 곱해준다. 이게 항상 인테그랄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수한 면적을 다 더했다는 얘기죠. 면적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면적 곱하기 밀도니까 뭐다? 전기력선 수가 되고 전기력선 수는 무엇이 된다? 표면 안에 있는 전하의 이 필요원제는 1배가 된다. 이렇게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 가우스 법칙 아시겠죠? 전기력선의 밀도는 이러면서 전개의 세기와 같다. 아시죠? 전기력선은 부전에서 시작하여 정의 전하로 그친다. 틀리게 설명했네요. 그렇죠? 정에서 나와 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부에서 나오고 정으로 간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2번이 잘못되고 나머지는 다 맞겠죠? 단위전화 1쿨럼으로 입실온제로만 1개의 전기력선이 유출되어 나오더라. 전기력선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더라. 맞죠? 2번만 잘못되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십시오.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맞죠? 전기력선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맞죠? 전기력선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된다. 틀렸죠? 폐곡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 되었네요. 21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틀린 것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발생 소멸이 없다.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Q콜럼에 전화가 있죠. 이 Q콜럼의 전화로 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유출돼 나옵니다. 방사상으로 이렇게 유출돼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폐극면을 잡습니다. 임의 폐극면. 임의 폐극면. 요 폐극면 안에 전하가 없습니다. 전하가 없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력선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무한히 원점으로 향하죠? 무한히 원점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요 노란 폐극면을 보십시오. 노란 폐극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력선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럼 들어오는 수가 4개. 나가는 수가 몇 개 보십시오. 여기 하나, 둘, 셋, 4개. 그럼 나가는 건 마이너스 주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요 폐극면 안에 전하가 없죠? 전하가 없을 때는 들어오는 수와 나오는 수를 대수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플러스 나가는 걸 마이너스 합해주면 얼마가 된다? 0. 이게 바로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연속. 여기서 갑자기 전하가 전기력선이 뿅 하고 생기지 않죠? 발생도 없고 갑자기 들어오는 전기력선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거.
발생과 소멸이 없다. 즉 무엇이다? 연속이라. 전화가 없으면 연속입니다. 들어오고 나오는 수가 합해서 0이 될 때 이게 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없는 곳에서 꼭 단사가 붙어야 됩니다. 전화가 없으면 연속. 만약 있으면 불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화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은 발생 소멸 없이 즉 연속이 된다.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맞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회복성이 되는 일이 없다. 맞죠? 전기력선 등절면과 수직이 된다. 직교한다. 맞죠? 다 맞네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도체 내부는 산물하고 있습니다. 전하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고 내부라 해서 프라임을 쓴 겁니다. 도체 내부. 전기의 세기도 0이 되고 산무. 대전된 도체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고 전기의 세기도 0이 되더라. 근데 존재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전기력선의 방향은 기존의 전기의 방향과 같다. 맞죠? 단위 전하에서 반드시 1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이게 틀렸네요. 단위 전하니까 전하가 Q가 있고 1km입니다. 이게 단위 전하인데 단위 전하에서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된다? 전하의 입시론 제곱은 1배니까 입시론 제곱은 Q 아닙니까? Q. 진공기일 때. 그래서 얘가 1이니까 항상 몇 개가 나온다? 입시론 제곱은 1 라인. 이런 전기력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반드시 단위 전하에서 단위 전하는 1km인데 1km에선 1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아니죠. 입시론 제곱은 1개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2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겠습니다. 입시론 제곱의 1개가 나와야 됩니다. 입시론 제곱의 1개가 출입하더라. 23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 시작해 부해전하로 그친다. 맞죠?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X.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번이 답이 되었죠. 24번. 대전 도체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십시오. 이게 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구도체가 되었든 이렇게 찌그러진 도체든 이게 대전 도체입니다. Q콜로메자를 차시켰다. Q콜로메자가 차이된 도체를 이게 대전 도체라고 쓰거든요. 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도체, 대전 도체. 자, 그러면 여기다 Q콜로메자는 플러스 전화가 차이됐죠?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 무슨 힘? 반발력. 도체는 전하 이동이 자유로운 게 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발력에 의해서 모든 전하는 어디로 분포된다? 이 도체 표면에만 분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전된 도체의 전하는 전부 다 어디에만 분포된다? 표면에 면의 전하를 분포됩니다. 면전하 쿨룸퍼미터의 지급으로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됩니다. 표면에만 면 전하로 분포됩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 지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로가 되며 도체는 항상 어디나 다 전위가 등전이 면이 됩니다. 도체 표면은 면전하고 분포되며 도체 표면은 등전이 면이 됩니다. 어디나 전위가 같죠? 그럼 등전이 면이 되더라. 그럼 전기력선 항상 이 도체 표면과 직교입니다. 등전이 면이기 때문에 전기력선 항상 도체 표면과 직각으로 교체해 나오더라. 그리고 이 대전된 도체 표면에서 전기계식이 이는 어떻게 하느냐? 대전 도체 표면의 전기계식 대표라고 배웠습니다.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기계식은 항상 입시론 제곱의 면제면 또 시그마 이렇게 배웠죠. 여기에 면전하가 분포되는데 면전하가 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 이런 돌출되는 부분이 공률이 얘가 공률이 굴곡의 비율이 커요. 공률 반경은 작고 여기는 공률 반경은 크고 굴곡의 비율은 작죠. 그래서 항상 공률이 큰 쪽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공률 큰 쪽에 전하 밀도가 높습니다. 면전하고 보여드리는 전하 밀도가 높다. 예, 공률은 공률 반경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공률 반경이 작은 쪽에 전하 밀도가 높다. 또는 공률이 큰 쪽에 전하 밀도가 높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전하가 많이 모입니다. 그럼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항상 뭐가 때린다? 벼락치는 것이죠. 왜? 거기 전하가 많기 때문에 63빌딩이 지를 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벼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뭘 쓴다? 피레침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뾰족한 쪽에 이렇게 뾰족한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전하 밀도가 높습니다. 돌출되는 부분이 공률이
크고 곡률 큰 쪽에 전하 밀도가 높다. 꼭 이렇게 알아주면 좋습니다. 내부에 무엇이다? 산모. 전하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고 전기의 세기도 제로가 됐더라. 자, 이게 대전 도체에 대한 성질입니다. 알아두시죠?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번.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하면 도체 표면상의 전기의 세기는 입시론 제로분의 면 제로분의 시그마다. 맞죠? 2번. 도체 표면상의 전기는 면에 대해서 수평이다. 틀렸네요. 항상 대전된 도체 표면과 전기력선은 직교하면 전기력선의 방향이 곧 전기색이 방향하니까. 그래서 전기색이 방향은 직각으로 교차해야 되는데 수평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나머지 맞겠죠. 도체 내부의 전기색은 0이다. 맞죠? 도체는 등전이고 표면은 등전이 면이 뜨더라. 등전이 면을 이룬다. 다 맞죠. 그래서 2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수평이 아니고 직교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있는 도체구의 일정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어떤 도체가 있죠. 도체 면전화, 전하를 쿠크로 전하를 취하시키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표면에 면전화로 분포됩니다. 면전화로 분포되기 때문에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은 전하가 있는 곳 아니면 이 외부 전기가 존재하는 곳에 전기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전 도체 표면과 외부만 뭐가 된다?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전기가 있다든가 전하가 있는 곳에만 에너지가 분포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에 에너지가 존재하고 또 외부 공간에 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표면과 외부 공간에만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도체 내에만 존재한다. 틀렸죠?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하니까 틀렸죠? 도체 내외 모두 존재한다. 틀렸죠?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한다. 맞죠? 도체 표면에 전하가 있고 외부에 전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하와 전개가 존재하는 곳에 항상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만 에너지가 분포된다. 26번. 도체에 정의 전하를 주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초콜릿의 도체에 전하를 주면 모든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되고 내부에는 전하, 전기력선, 전기색이 모두 0입니다. 그리고 대전된 도체는 등전면을 이루며 등전면과 전기색이 전기력선 직각으로 교차하더라. 전하는 뾰족한 쪽, 즉 곡률이 큰 쪽에, 굴곡의 비율이 큰 쪽에 전하 밀도가 높다. 이해하시죠?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발산한다. 맞죠? 직교입니다. 도체 내의 공동면에도 전하가 분포된다. 이게 틀렸네요. 도체 내에 공동면이라는 건 도체가 이렇게 주어졌죠. 여기에 공동면이 있다. 이거. 그럼 모든 전하는 어디에? 표면에만 나타나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면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면에 전하가 분포된다고는 틀렸네요.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나머지 전부 다 맞겠죠. 도체 외측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된다. 그렇죠. 여기 위측 표면에만 여기에만 전하가 분포됩니다. 내측에는 이 내측에 공동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도체 표면의 곡률 반지름이 작은 쪽,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이 작은 쪽이 굴곡의 큰 쪽입니다. 굴곡의 큰 쪽의 전하 밀도가 높다. 많이 모인다. 맞죠? 전부 다 맞고 2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이 공동 여기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외측 표면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7번 보시겠습니다. 대전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뾰족한 쪽에 전하 밀도가 높다.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평평하죠? 여기에 63빌딩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돌출된 부분에 전하 밀도가 높아요.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구름들이 이동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면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 구름이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구름도 있고 어느 구름들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구름도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만나게 되면 이게 번개 치는 것이나 콱 하고 번개가 치죠. 그런데 주위에 마이너스가 없다. 그럼 플러스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방전을 시켜줘야 되겠나? 어디서 발산을 시켜줘야 되나? 그럼 어떻게 된다? 지구로부터 마이너스 전기를 끌어옵니다. 그래갖고 얘가 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전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벼락을 칩니다. 그래서 벼락 피하기 위해서 뭘 친다? 피레침을 쓰는 것이죠. 피레침. 그래서 돌출되는 부분에 항상 전하 밀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출되는 부분은 곡률이 큽니다. 곡률이 크고 곡률 반경은 작죠. 뾰족하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은 작은 것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이게 돌출되어 있죠. 그럼 이 곡률 반경은 얘는 작죠. 알기는 작고 얘는 곡률 반경이 크죠.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은 쪽, 여기가 굴곡의 비율이 크죠. 반경은 작되 굴곡의 비율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률과 곡률 반경은 어떻다?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곡률과 곡률 반경은 어떤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를 갖다라. 그래서 곡률이 큰 쪽 또는 곡률 반경이 작은 쪽에 전하 밀도가 높다. 굴곡이 곡률이 크면 작아진다. 굴곡의 곡률이 큰 쪽에 커진다. 그게 틀렸고 곡률이 크면 커진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다 틀렸습니다. 평면일 때 가장 크다. 틀렸죠? 곡률 모양 관계가 없다. 모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전하 밀도가 높거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십니다. 대전도체 내부의 전위는 항상 도체는 등전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항상 표면과 내부는 항상 등전위를 이룬다. 항상 0이다. 틀렸죠? 표면의 전위와 같다. 2번이 맞네요. 항상 대전된 도체는 표면이나 내부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된다. 그래서 내부는 표면의 전위와 같다. 됐죠? 29번 진공 중의 정전기에서 도체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전하는 도체 표면에 존재한다. 맞죠?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표면의 곡률이 클수록 작다. 곡률이 클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곡률이 클수록 커진다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아버님 맞겠죠? 도체 표면은 등전이 면이 된다.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0이다. 그렇죠? 도체 내부는 전하, 전기력선,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 맞죠? 답은 2번만 틀렸습니다. 30번 다음 정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맞죠? 자, 그런 것들 계속 보시면서 머리에 딱 입력시켜 놓아야 됩니다. 계속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머리에 꼭 입력시켜 놓는 얘기입니다. 중공도체에 준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 내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단위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선수는 입출현제 밀개다. 맞죠?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서로 교차한다.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교차하지를 않습니다.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31번 정전기에 관한 설명 중 표현이 잘못된 것. 아까 정전기는 보존장이라고 그랬죠. 보존장은 이게 0이 되는 것입니다. 예, 1주식 했을 때 0이 되니까 Q 곱하기 인테그랄 2의 델타 L에서 여기 서큐트 주의 적분의 점이 무엇이 된다. 이것이 항상 0이 되죠. 그럼 전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0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된다? 그래서 다시 쓰면 Q 곱하기 스토크 대 정의를 쓰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2. 선에 대한 적분이 수직성분의 면에 대한 적분으로 치워내는 스토크 정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같은 식이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0이 된다?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로테이션 2는 무엇이 돼야 된다? 2는 0이 된다. 로테이션 2는 뭐라고 쓴다? 미분 연산자로 쓰면 나블라 전기 2 사이에 뭐로? 로테이션은 회전은 외적. 발사는 내적, 회전은 외적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0이 된다. 이게 전기에는 비전성계 보존장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고. 자, 그래서 B는 전하가 있는 곳에서 전속의 발생이 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항상 전속의 수를 푸사이로 씁니다. 푸사이. 전속의 수는 항상 무엇이 된다? 전기력선의 밀도에다가 수직성분의 유선 면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 이게 무엇이 된다? 예, 전속의 수가 됩니다. 전속의 수는 항상 뭘것 같다? 전하와 같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가우스의 발산 정의를 쓰면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 적분을 치환되죠? 무엇이 된다? 발산, 다이버젠스 D. 예, 여기서 예,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 적분을 치환됐죠. 이 전하는 무엇이 된다? 최적 전하 밀도 로 곱하기 델타 V 최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 되죠. 최적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 최적 전하 Q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젠스 D는 무엇이 된다? 로가 되는 것이죠.
다이버젠스 D는 최적전압 밀도, 뭐가 됩니까? 최적전압 밀도에서 쿨롬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하가 있는 곳에서 전속의 발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맞습니다. 로테이션이 0이 되고, 맞죠? 2는 0이다. 2가 0은 아닙니다. 2는 0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2가 0이 되지, 항상 전하가 있으면 전개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이 항상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32번, 정전 유도에 의해서 고립 도체에 유기되는 전하는, 정전 유도에서 고립된 도체,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전된 도체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동량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기로 중성이 바로 고립되어 있는 도체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전체를 가까이 간다. 이게 Q콜롬의 전하가 차이되는 대전체를 가까이 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정전 유도가 나옵니다. 정전 유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성인 도체에 여기에 플러스 있죠. 그럼 근접해 가니까 플러스는 뒤로 밀려갑니다. 이 도체이기 때문에 전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먼 곳에는 얘와 같은 대전체 가지고 있는 전기와 같은 전하가 나타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는 흡입력에 의해서 가까운 쪽에는 이종의 전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타냄으로써 얘가 뭘 뗀다? V0라는 전위를 띠게 됩니다. 그럼 이 중성인 도체의 전위는 얘를 무엇으로 이룬다? 등전위를 이룹니다. 등전위를 이루고 전하량은 동량입니다. 전하는 정부가 동량이다. 전하는 정과 부가 위치에 이동만 있지 어디를 이탈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정부 동량이 되고, 힘이 작용하는데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지구의 범위라므로 힘은 흡입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힘은 흡입하는 힘이 나오더라. 흡입력이 나오더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전 유도라고 쓰는 것입니다. 중성인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은 가까운 쪽에는 이종의 전하가, 먼 곳에는 동종의 전하가 나타나서 전위를 형성하는데, 전위는 등전이 되며 전하는 정부 동량이며 힘은 흡입하는 힘이 나오더라. 이것을 뭐라 한다? 정전 유도라.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정전하만 유기되면 도체는 등전이 된다. 정전하만 유기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틀렸죠? 정부 동량이며 전하가 유기되며 도체는 등전이 맞네요. 그렇죠? 전하는 정부 동량이며 도체는 항상 등전위를 이룬다. 맞죠? 다른 거 보십시오. 부전하만 유기되며, 그럼 틀렸죠? 정부 동량의 전하가 유기되며 도체는 등전위가 아니다. 등전위인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2번만 다른 답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정전 유도 현상입니다. 이런 정전 유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3의 도체로 여기를 완전히 감싸서 얘를 접지하면 무엇이 된다? 이런 것을 정전 유도를 차단했다. 정전차폐라고 했습니다. 정전차폐. 정전 유도를 차단하는 걸 정전차폐라.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죠? (33번) 보십니다. 진공 중에 선전의 밀도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그리스 문자로 람다, 선전의 람다 또는 로엘로도 쓰고 있습니다. 람다 쿨로포미터로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히 긴 직선 도체가 있다. 이 직선 도체로부터는 수직거리 Rm 떨어져 있는 점에서 전개식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무한히 긴 직선 도체가 있죠. 여기에 선전하가, 선의 전하 보면 돼요. 선전하 밀도라고 씁니다. 선전하 밀도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선전하 밀도는 뭐라고 쓴다? 람다로 쓴다. 이거. 람다의 의미는 무엇이 된다? 길이 Lm에 차이되는 전기량을 길이 L로 나눠줬습니다. 이게 단위 길이당 전하량에서 선전하 또는 선전하 밀도가 있습니다. 단위가 쿨롬 퍼 미터. 그럼 이런 무한 직선전하가 있을 때 무한히 긴 직선전하이다. 그럼 직선전하로 또 수직거리, 거리 R 떨어지는. 거리 R 떨어지는 요점에서의 전개의 색이 2는 얼마이다? 이건 공식으로 암기하십니다. 뭐 일일이 유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도는 어렵고, 그래서 R 떨어지는 요점의 전개색이 크기는 얼마이다? 선전하인 전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이죠. 선전하인 전개색은 얼마이다? 언제나 항상 2파이가 나옵니다. 2파이 엡실론0 거리의 반비례하고 선전하인 또 람다의 비례에 따라 전개색이 볼트 퍼 미터가 됩니다. 자, 무한 직선 전하인 선전하인 전개색은 무엇이 된다? 2파이 엡실론0 R분의 람다 찾아가시면 되겠죠? 2파이 엡실론0 R분의 람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의 선전의 밀도가 람다 쿨로폼미터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런 직선 도체 축으로부터 반경이 Rm 떨어지는 원통 면상에서의 전개시간. 그럼 이런 얘기죠. 무한 직선 전하가 있는데 여기서 Rm 떨어지는 점 2은 무엇이 된다? Rm 떨어져 있는 점 2은 이게 무엇이 된다? 하나의 이런 노란 원통이 들어온 것이죠. 이런 노란 원통 표면상에서 모든 이 거리 Rm 노란 표면상에서 전개시간이 전부 다 얼마이다? 전개시간은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무한 직선 전하가 선자밀도 람다일 경우에 무한 직선 전하가 Rm 떨어지는 모든 점에서 전개시간은 어떻게 된다? 선전하는 전개시간은 언제나 2파이 입실원제로 R분의 람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나 다 이런 노란 이 면상 Rm 떨어지는 모든 면상에서의 전개시간은 얼마이다? 전부 다 2파이 입실원제로 R분의 람다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2파이 입실원제로 1 거리의 반비례하고 선전하의 비례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진공 중에 무한장 직선전하가 단위 길이당 람다 쿨로포미터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 직선전하의 중심축으로부터 Rm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시간 다 똑같죠? 무한 직선전하로부터 Rm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시간은 언제나 2파이 실론제로 R분의 람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항상 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간은 이렇게 되거든요. 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간은 2파이 입실론제로 거리 R에 반비례하고 선전하부터 람다에 비례하죠. 그래서 거리와 어떤 관계이냐? 거리와 반비례 관계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거리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4번이 다른 표현이 되겠죠. 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간은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36번 보시겠습니다.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무한 길이 직선 전하가 있다. 이 선전하의 축으로부터 Rm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시간 다 똑같죠?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37번. 거리 R에 반비례하는 것은 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간은 항상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무한장 직선전하에 의한 전개. 맞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무한 직선전하에 의한 전개시간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미터인 원형 도선의 전하가 선전하밀도 람다 쿨럼포미터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심 수직축 Z축상의 한 점 P점에서 전개시기는 물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좀 불편하죠. 이 중심 축상인데 그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죠. 타원형이 되죠. 동그란 원입니다. 이 반지름이 얼마이다? 반지름이 이게 A미터가 된다. 반지름 A미터. 그랬을 때 여기 선전밀도가 람다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전밀도가 람다 쿨럼포 미터라는 선전하가 있다. 그럴 때 이 중심축상 거기 몇 미터? Z미터. 그래서 원래는 이걸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좋죠. 원래 이렇게. Z축상 이게 X축이요, 이게 Y축이요, Z축 여기다 이게 축상 여기 Z미터 떨어져 있는 요즘에 전개에서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선전하가 람다가 조되어 있고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서의 전개에서 2를 구하라. 이게 환원전화의 전개식인데 이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환원전화의 전개식은 여기 전체의 전기량이 Q콜롬이다. 그럼 Q콜롬이면 이렇게 된 것이죠. 4파이 입실론제로 원래 코사인 세타가 같기 때문에 A의 제곱입니다. 이 반지름 요의 제곱, 요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에 항상 2분의 3승을 해줍니다. 코사인 세타에서 항상 이게 몇 승이 나오느냐 하면 전개식이 항상 2분의 3승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다 뭐가 있습니다. Q 곱하기 Z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Z가 0일 때는 Z가 0이면 요즘에서 전개식은 어떻게 된다? 중심점에서의 전개식은 0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정각형 중심점의 전개식은 항상 0입니다. 각 정점의 Q콜롬에 똑같은 전하가 있을 때 중심점의 전개는 0. 그래서 요즘에 0이 되려면 뭐가 된다? Z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알아주시죠. 이 Q는 무엇이 된다? 여기 전체 전하가 Q콜롬인데 얘는 무엇이 된다? 이 Q라는 것은 선전의 밀도 람다 곱하기 이 전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 먼저 길이는 무엇입니까? 2파이 A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Q값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선전의 밀도 람다 곱하기 2파이 A를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여기 2파이 지워지고 여기 2파이 지워져서 2가 남았죠. 그래서 정리가 되겠죠. 이래서 환원전화 중심 축상의 전개세기는 이 이피론 제로 곱하기 a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항상배성 2분의 3승분의 람다 남았죠? a 남았죠? z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환원전화에 의한 중심 축상에서의 전개세기 볼트 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입시론 제로해야 되니까 이게 뭐 다 틀렸네요. 다 틀렸죠. 그렇죠? 그럼 입시는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람다 za가 되었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8번가량 공부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면 충분히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동영상에 제가 이론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공부하시고 오시면은 자기학 문제를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앞에 거 약 한 다음 시간에는 정전능량 C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C와 유전체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3장 정전능량 C와 4장 유전체가량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복습하시고 동영상 보시고 오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